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킬리안 음바페가 레알 마드리드로 떠났지만 파리 생제르맹의 플레이는 더욱더 화려하고 현란해진 것 같습니다. 음바페의 원맨쇼가 펼쳐지던 팀에서 엔리케 감독 체제, 바르셀로나와 스페인 대표팀처럼 팀 플레이로 상대를 지배하는 또 멋진 공격을 펼치는 팀으로 거듭나고 있는데요. 이 중심에 이강인 선수가 있습니다. 스타드렌의 3대1 완승을 거둔 2024-2025 시즌 프랑스 리그왕 6라운드 경기는 이강인 선수가 가짜 9번 역할을 맡아 풀타임을 소화했는데요. 프랑스 국대 공격수 콜로 무아니가 존재함에도 이 선수를 벤치에 대기시키고 이강인 선수를 최전방에 내세울 정도로 엔리케 감독의 신임이 확인된 경기였습니다. 특히 엔리케 감독 본인이 이 경기를 마친 이후 공식 기자회견에서 이강인 선수에 대해서 특정 선수에 대한 이례적인 찬사를 보냈고요. 또 까다로운 프랑스 언론들 모두가 이날 경기에 선보인 이강인 선수의 놀라운 재능에 극찬을 보내면서 높은 평가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프랑스 리그왕의 공식 중계방송, 공식 채널, 그리고 파리 생제르맹 공식 채널 모두가 이강인 선수를 이 경기의 주인공으로 평가했고 해외 팬들의 반응도 뜨거웠는데요. 리오넬 메시, 역대 최고의 선수죠. 이 메시의 후계자가 한국에서 나타났다라는 해외 반응이 나올 정도로 이 뜨거운 프랑스 현지의 반응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이 렌의 3대1로 승리를 거둔 경기의 기록 보시면 62%의 압도적인 볼 점유율, 패스 횟수가 2배에 달하고 슈팅 숫자 24대 12로 역시 2배에 달했던 압도적인 파리의 승리였습니다. 3대0 상황에서 렌이 페널티킥으로 한 골을 만회하면서 이강인 선수의 팀 두 번째 골이 결승골이 됐고 파리의 승리로 끝났는데요. 이강인 선수의 활약을 조명했던 프랑스 리그왕의 영문 채널, 글로벌 채널에서 이강인 선수가 득점을 했을 때 한국어 문장을 올렸어요. 이게 한국판 채널도 아니고 한국 팬들을 위한 채널이 아닌데 이강인 이런 풋볼러라고 약간은 번역기를 사용한 것과 같은 한국어 문장을 따로 올릴 정도로 이강인 선수에 대한 존중심, 존경심을 표현했던 이런 콘텐츠가 나올 정도였습니다. 이강인 선수의 소파스코어 통계 기록과 평점은 저희가 이전에 플레이 분석에서 소개해드렸는데요. 또 다른 통계 매체인 폰몹의 평점에서 이강인 선수는 8.9점으로 아주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2골을 기록했고 역시 최근 굉장히 좋은 흐름과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바르콜라가 경기 최우수 선수로 선정됐지만 거의 0.3점 차이거든요. 이강인 선수가 만들어줬던 기회를 동료 선수들이 조금만 더 살리고 득점을 해서 이강인 선수의 공격 포인트가 개인적으로 어시스트가 조금 더 투과됐다면 충분히 이강인 선수도 9점대로 바르콜라와 최우수 선수를 경쟁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강인 선수의 세부 기록에서 주목할 점은 최전방 공격수로 뛰면서 3번의 슈팅 중에 한 차례 헤더 슈팅 득점이 있었고 왼발 슈팅 2번은 모두 아슬아슬하게 옆으로 빗나갔어요. 슈팅은 빗나갔지만 그의 패스는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무려 91%의 놀라운 정확성, 패스 성공률을 보였고 7번의 기회 창출이라는 이 경기에 정말 도움 헤드트릭도 가능했을 정도의 활약을 펼치면서 전천후 플레이를 보여줬죠. 가짜 9번, 최전방 9번 역할, 10번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오가면서 경기를 조율했고 만들었고 또 8번, 6번까지 내려와서 모든 것들을 수행했는데 최전방 공격수로 뛸 때 또 하나 중요하고 필요한 부분이 전방 압박 능력이잖아요. 이강인 선수가 마요르카에서 아기레 감독과 함께 이런 수비적인 면을 발전시킨 것이 또한 엔리케 감독에도 감흥을 줬고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게 되는 근원이 됐는데 이강인 선수가 이날 경기에 두 번째로 많은 경합을 기록을 했어요. 볼 경합 상황이 바르콜라가 17번이었는데 바르콜라가 사이드 공격수다 보니까 상대 수비를 직접 마주하는 상황이 많았기 때문에 17번이었습니다. 주목할 점은 바르콜라가 그 17번 중에 5번밖에 이기지 못했으나 이강인 선수는 11번의 볼 경합 중에 7번을 승리하면서 무려 64%로 파리 선수들 중에 가장 높은 경합 성공률을 보였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이날 경기 가짜 9번으로 뛰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세부 기록을 보시면 평균 위치가 많이 내려와 있어요. 왼쪽에 바르콜라, 오른쪽에 덴벨레가 마치 윙투톱처럼 높이 올라가서 공격 지역을 담당하고 이강인 선수는 위에도 있었지만 중앙에도 있었고 후방에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폭넓게 움직이다 보니까 평균 위치가 중앙 미드필드로 뛰었던 주앙 네베스 그리고 워렌 자이르 에메리와 함께 나란히 선 느낌, 파비안 루이스까지 함께 서서 4명의 미드필드가 몰아서 뛰는 것 같은 느낌을 주고 덴벨레가 오른쪽에서 잠깐 가운데 이쪽으로 올라갈 때 하키미가 오른쪽 사이드를 담당해주고 이강인 선수가 거의 프로에 가깝게 움직였다는 걸 볼 수 있는데요. 곤살로 하무스가 부상 중이고 또 아센시오도 이번 경기에 뛰지 못한 가운데 이강인 선수를 가짜 9번으로 두다 보니까 사실 파리의 플레이는
크로스 패스, 문전으로 바로 직격하는 크로스의 빈도가 좀 줄어들긴 했어요. 또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이강인 선수가 사이드로 빠졌을 때도 이런 크로스를 해결할 선수가 많지 않다 보니까 크로스보다는 전환 패스로 사이드로 공을 빼주고 전환시키면서 거기서 이제 공격을 만들어가는 패턴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경기 파리가 공격 위험 지역에서 어떻게 침투했는가를 봤을 때는 볼 캐리가 12번으로 가장 많았고 패스를 통해서 4번 정도가 있었고 크로스는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아주 많은 기회, 무려 24개의 슈팅이 나왔죠. 결국에는 정통 9번 선수가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좋은 경기를 풀어갈까? 어떻게 상대가 5백, 물론 좌우 윙백이 공격으로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수비 숫자를 많이 두고 중앙을 에워싸는 형태에서 고립되지 않고 기회를 만들까를 생각했을 때 엔리케 감독이 만들어낸 이런 전술적인 세부적인 이런 연계 플레이, 특히 이강인 선수가 최전방에서 뛸 때 과거에 느꼈던 그런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본인도 발전했고 또 팀적인 플레이도 좋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번 경기를 통해 볼 수 있었습니다. 파리의 경기 세부 기록, 매치마다 조금 다른데요. 소파스코어에서는 23번의 파리의 슈팅이 있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유효 슈팅이 8개, 골대 강타가 한 번 있었고 빗나간 슈팅이 8개였고 상대 수비의 블로킹에 막힌 게 7번에 있었습니다. 기대 득점도 역시 매치마다 다른데요. 소파스코어는 2.85 기대 득점으로 3골 정도를 확실하게 넣을 만한 경기였다라고 돌아봤는데 마크 스탯은 3.12골, 3골 이상도 나올 수 있는 경기였다라고 돌아봤습니다. 실제 3골을 넣었는데 이 정도 기록이라면 4골, 5골도 충분히 가능했었고 실제로 엔리케 감독도 우리가 더 많은 골, 5골, 6골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경기였다라고 내용이 아주 만족스럽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과정 속에 빅찬스가 6번이나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의 빅찬스를 이강인 선수가 만들었고 또 그 나머지 빅찬스의 기점과 연결을 이강인 선수가 해냈습니다. 그리고 이강인 선수가 기록했던 58분의 헤더 결승골 같은 경우에는 바르콜라의 슈팅이 골대를 맞고 튀어나오면서 골키퍼가 위치를 잃은 상황에 빈 골문에 밀어넣었기 때문에 혹자는 이 득점을 주워먹기 아니냐, 누구나 쉽게 먹을 수 있었던 골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이 상황에서도 얼마나 전술적으로 기여를 했고 또 개인적인 퀄리티와 기술이 좋은지 집중력이 좋은지를 볼 수가 있는데 이강인 선수가 중앙 지역에서 수비를 본인 쪽으로 몰아놓고 왼쪽에 있는 바르콜라를 완벽하게 프리한 상태에서 슈팅할 수 있도록 패스를 줬어요. 이게 또 키패스였고 바르콜라의 슈팅이 골대를 맞고 나왔을 때 보세요. 이강인 선수가 그냥 패스 주고 멍하니 있었다면 이 기회를 살리지 못했을 겁니다. 패스를 주고도 리바운드 공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따라 올라가면서도 오프사이드에 걸리지 않았고 또 그렇게 들어가면서도 골대에 공이 맞고 나왔을 때 이 공을 정확하게 보고 그리고 헤더를 할 때도 공을 보고 하면서 이 상황이 빗나가지 않았던 것이죠. 이런 어처구니 없는 확실한 기회를 놓치는 영상들도 여러분들이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아니 이걸 놓쳐? 그런 경우들을 볼 수 있는데 너무 안일한 자세로 이런 상황을 마주하다가 놓치는 경우도 실제로 있습니다. 그러나 한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았던 이강인 선수의 정확했던 헤더 슈팅 득점이었고요. 이 득점이 나왔을 때 실제로 프랑스 리그왕 영문 채널에서는 이강인 선수가 두 번째 골로 파리의 리드, 쐐기를 박았다라고 소개하는 사진과 코멘트가 올라왔는데 그 코멘트에 달린 발레르타라는 해외 팬의 반응은 이강인 선수가 충분히 언급되지 않은, 충분히 많이 거론되지 않았는데 플레이메이커로서의 능력뿐 아니라 결정력도 뛰어나다. 직접적인 킬러로서의 능력, 킬러 본능, 득점력도 매우 뛰어난 선수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엔리케 감독이 경기 끝나고 나서 프랑스 현지 기자들로부터 이강인 선수의 이런 다재다능함, 가짜 9번호의 활용성 질문을 받았는데요. 엔리케 감독도 웃으면서 반기면서 이렇게 대답을 해요. 기자분의 말에 동의합니다. 이강인 선수는 아주 다재다능한 선수라면서 많은 능력을 갖고 있다고 얘기했는데요. 정말 거의 모든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는 선수로 진화하고 있잖아요. 이강인 선수를 가짜 9번호로 기용한 이유를 엔리케 감독이 직접 설명했고 또 어떻게 전술을 구성했는지도 직접 설명했는데요. 우리 파리의 축구 스타일은 공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라인이 높고 전진적인 플레이를 하잖아요. 우리가 공을 빼앗기면 계속 뒤로 뛰어내려가야 하기 때문에 경기력적인 부담과 체력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공을 잘 안 뺏기는 선수가 필요합니다. 그 선수 중에 한 명이 이강인 선수이기 때문에 최전방에 배치를 했고 또 이강인 선수를 9번 최전방 공격수로 배치했지만 중앙지역으로 또 내려가서 플레이할 수 있도록 아주 많은 자유를 줬습니다. 즉 자유롭게 이곳저곳을 뛸 수 있는 프리롤을 애초에 주문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자유를 통해서 이강인 선수가 경기 중에 생기는 모든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즉 공간이 생기고 기회가 생길 때 이강인 선수가 모두 개입할 수 있도록 이강인 선수의 경기 영향력을 극대화하는 것이 저희가 플레이 분석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연히 이루어진 게 아니라 엔리케 감독의 계획하에 이루어졌다는 것. 즉 이강인 선수가 팀에서 만드는 대부분의 공격 상황을 관여하고 이끌어가도록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강인 선수가 밑으로 내려오면은 다른 선수들이 9번 포지션을 올라가서 채우는 움직임을 지시했습니다.
이강인 선수는 엑셉시오널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비범했습니다. 정말 다른 선수들과 다르다, 탁월하다, 뛰어나다는 거예요. 영리한 공격수이고 지능이 뛰어난 공격수입니다. 이강인 선수를 공격수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 미드필더, 윙어, 공격수 각기 다른 역할인데 그 역할마다 다르고 이번 경기는 공격수로 기용을 했기 때문에 델란테로 공격수라고 실제로 언급을 한 겁니다. 이강인 선수의 능력, 경기력이 정말 좋았습니다. 이날 보인 경기력 너무나 만족스럽다고 얘기했고요. 그는 팀이 필요로 할 때마다 공을 전진시켜줬습니다. 공이 앞으로 나갈 때, 상대의 압박이 들어왔을 때, 줄 곳이 없어 보일 때 이강인 선수에게 주면 이걸 뚫고 어떻게든지 전진시키고 공격을 만들어갔다는 것. 즉 이강인 선수가 팀의 견인차라고 얘기를 하면서 공을 소유할 때 이강인 선수가 차이를 만드는 선수다. 이게 바로 크랙을 의미하거든요. 패스도 할 수 있고 슈팅도 할 수 있죠. 미드필더도 되고 공격수도 된다는 거예요. 이강인은 컴플리트라고 얘기했어요. 완벽한 선수입니다. 퍼펙트랑은 조금 다른 선수인데 완전한 선수라는 뜻. 즉 모든 능력을 갖고 있는 선수, 정말 육각형 선수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강인 선수가 우리 팀에 있어서 행복합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강인 선수를 본인이 얼마나 총애하고 아끼는지 이야기했는데요. 물론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그럼 왜 챔피언스리그 경기는 선발로 안 쓰냐? 또 아스날과의 챔피언스리그 경기가 있는데 풀타임 쓴 거면 그땐 또 선발로 안 쓰는 거 아니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 경기마다 상황마다 또 이강인 선수를 활용하는 부분이 분명히 다르고 파리 내에도 다른 또 좋은 선수들이 있는 것도 맞고 장기적으로 아직도 어리고 성장 중인 이강인 선수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에니케 감독은 점점 더 이강인 선수의 팀 내 영향력을 높여갈 것이고 지금 가짜 9번으로 기용했던 이 경기에서의 이강인 선수의 운영 방식은 분명 이강인 선수를 장차 팀의 완전한 에이스로 기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힌트이자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프랑스 최대 힘의 체자 아주 높은 공신력을 자랑하는 레키프 역시 이강인 선수에게 높은 평가를 했습니다. 이날 2골을 기록한 바르콜라에게 평점 8점 최고 점수를 줬고 그 다음이 7점의 이강인이었어요. 미드필더로도 맹활약한 주앙 네베스, 오른쪽 풀백 하키미도 7점이었는데 이강인 선수가 평점 2위였던 것이죠. 이강인 선수에 대해서 가짜 9번으로 뛰었는데 무엇보다 이 역할이 정말 잘 어울렸다면서 파리 입단한 이후 맡은 이 역할이 본인이 정말 소화할 수 있는 최고의 역할이었다고 했고 특히 가짜 9번은 전술적으로 많은 요구가 따르는 역할이잖아요. 자신의 역할을 해석하는 방식이 모범적이었다. 즉 가짜 9번이라는 포지션적 역할에 교과서적인 플레이를 했다라고 찬사를 보낸 겁니다. 골문을 등지고 있을 때까지도 그는 매우 귀중한 가용성을 보이면서 독약과도 같았다고 했는데요. 보통 미드필드가 최전방에 가서 가짜 9번으로 뛸 때는 이 포스트 플레이가 안 되기 마련이고 스크린 플레이가 안 되기 마련인데 그런 등지고 딱딱까지 가능했던 이강인 선수였잖아요. 그래서 이강인 선수를 상대 수비를 파괴하는 독약이었다는 표현까지 나온 것이고요. 또한 2선으로 내려와서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할 때는 무한하게 정확했다. 즉 미드필더로서 패스 플레이를 전개할 때는 또 너무나 정확해서 미스가 없는 플레이를 펼쳤다. 최전방에서는 치명적이었고 내려와서는 안정적이었다는 것이죠. 결국 58분 그가 기회를 잘 포착해서 넣은 골은 그의 이날 풍성했던 경기력에 보상이 됐다. 득점 자체는 본인의 능력이 아주 빛났다기보다는 흘러나온 공을 밀어 넣은 것이지만 득점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것 자체가 그의 이날 경기를 보상받은 결과이고 게다가 코너킥까지 잘 찼다. 세트피스의 전문가의 기도까지 하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이강인 선수의 무한한 정확성은 91%에 달했던 패스 성공률과 7개의 키패스, 5번의 크로스 중에 3번이 정확하게 연결된 부분, 3번의 롱패스 성공률이 100%였던 부분, 그리고 드리블 성공률까지 100%였다는 놀라운 정확성을 통해 증명됐는데요. 특히 전반 32분 이 후방 플레이메이킹, 최전방이 아닌 최후방 앞에 센터백 앞으로 내려와서 마르키뉴스의 패스를 받아서 왼쪽으로 크게 벌려 움직였던 바르콜라를 보고 신호를 보내고 한 번에 넘겨줬던 이 패스는 정말 기가 막혔고 손짓하고 넘어갈 때 상대 수비가 반응할 수 없었던 경기의 마에스트로로서의 역할이었거든요. 프랑스 현지 중계방송도 클로즈업해서 수차례 리플레이를 보여준 장면이고요. 전반 40분에 이강인 선수가 수비를 자신 쪽으로 다 쏠아놓고 자신을 다 보게 만들어놓고 우측에 덴벨레에게 완벽한 프리 찬스를 만들어주는 전환 패스를 준 것이 덴벨레의 부정확한 크로스로 무산된 것을 봤을 때도 덴벨레 같은 테크니션도 이렇게 경기 중에 미스 플레이가 나오고 잘못 공을 차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강인 선수는 그런 실수와 오차 자체가 없는 무한하게 정확한 선수였다는 게 바로 레키프의 평가인 것입니다. 또 다른 프랑스의 전통 있는 매체죠. 막시풋도 이강인 선수에게 팀 내 평점 2위로 이제 호평을 했는데요. 바르콜라가 멀티골로 8점이었고 7.5점의 이강인이 네베스와 더불어서 두 번째로 높은 평가, 하키미가 7점이었습니다. 막시풋은 이강인 선수에 대해서 바르콜라와 이강인이 이 경기에 차이를 만들었다라고 경기 리포트를 전했거든요. 하무스의 부상, 또 아센시오와 두회까지 결정하는 상황 속에서 루이스 에니케 감독은 콜로 무아니보다 앞서서 이강인을 9번 포지션에 기용했고 이것은 에니케 감독의 이강인에 대한 신뢰가 또 한 번 입증된 것이다라고 설명했는데요.
이 역할을 맡은 파리 생제르맹의 공격형 미드필드인 이강인은 경기 초반에 덴벨레에게 찬스를 멋지게 열어준 것에서 볼 수 있듯이 뛰어난 연계 능력으로 인상적인 활약을 펼쳤다. 이 초반의 그 등지고 딱딱 플레이는 모두가 놀랄 정도의 고급 플레이였어요. 그리고 항상 활동적으로 플레이했기 때문에 바르콜라의 슈팅이 골대를 맞고 나왔을 때도 완벽하게 따라가서 빈 골망을 갈랐다. 그 주워먹기가 활동적으로 끊임없이 부지런히 움직였던 이강인 선수의 공로라는 것이죠. 훌륭한 경기력이었다고 했는데 바로 전반 6분에 이 장면, 롱볼이 후방에서 넘어왔을 때 덴벨레가 헤더로 또 전진시켜줬을 때 상대팀의 키 큰 센터백 크리스토퍼 우가 달라붙었는데 이강인 선수가 등을 딱 찌고 이겨내고 잡아 끄는데도 흔들리지 않고 백힐 패스를 덴벨레에게 내주면서 만든 이 기회는 정말 두고두고 봐도 정말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이 백힐 패스를 덴벨레가 받아서 골키퍼 앞까지 치고 들어가서 1대1 기회를 맞이했는데 하필 정면으로 찼어요. 이게 득점이 됐으면 더욱더 많은 평가, 더욱더 좋은 평가가 나왔겠죠. 프랑스의 이적 전문 매체 풋 메르카토 역시 이강인 선수에게 7.5점의 높은 평점을 줬습니다. 영국과 달리 프랑스에서는 7점도 쉽게 안 나와요. 7점 나오면 잘했다, 7.5점이 아주 잘했다, 8점은 너무너무 잘했다, 그 이상의 점수는 잘 안 나옵니다. 8.5점이다 9점은 잘 안 줘요. 풋 메르카토도 이강인 선수가 전반 19분 덴벨레에게 아주 좋은 패스를 줬고 전반 36분에는 파비안 루이스가 기회를 받았던 아주 좋은 장면을 또 좋은 움직임으로 만들어내면서 이강인 본인이 득점하기 이전에도 올바른 선택도 했고 뛰어난 기술력을 보여줬다. 판단력과 기술력 모두 우수하다. 축구 지능과 축구 운동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이죠. 47분에 본인의 결정적인 슈팅 기회를 놓치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바르콜라의 슈팅을 잘 따라가서 두 번째 골을 넣었다며 아주 좋은 경기였다. 운뚜레봉이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아주 좋은 경기, 매우 좋은 경기를 했다고 했는데 전반 18분, 19분 때 나왔던 이 패스도 기가 막혔어요. 오른쪽 사이드에서 벤벨레가 뒷공간을 빠져 들어갈 때 오프사이드 트랩에 걸리지 않는 타이밍에 정확하고 빠른 스루 패스를 풀백과 센터백 사이 공간으로 날카롭게 찔러 넣었기 때문에 덴벨레가 또 한 번 이강인 선수의 패스 덕분에 골키퍼와 1대1 기회를 맞이했는데 이 기회에서 옆구무를 때려서 또 한 번 이강인 선수가 어시스트를 기록하지 못하는 아쉬운 상황이 됐고요. 파비안 루이스에게는 후반전에도 정말 좋은 기회를 만들어줬죠. 61분에 바르콜라가 컷백 줬을 때 수비 3, 4명이 본인 쪽으로 몰려들자 이강인 선수는 본능적으로 뒤에 들어오는 파비안 루이스를 알아채고 다리 사이로 공을 통과시키고 흘리면서 파비안 루이스가 1대1 기회에서 슈팅할 수 있게 해줬는데 이 슈팅을 이제 골키퍼가 선방하면서 아쉽게 또한 이강인 선수가 만들어낸 기회가 득점이 되지 못했습니다. 파리 팬매체 역시 이강인 선수에게 호평을 쏟아냈죠. 파리 팬스는 이강인 선수에게 7점을 주면서 전반전의 판단력이 우수했고 후반전도 좋은 활약을 펼쳤다. 골포스트 맞은 슈팅을 득점으로 연결했다라고 간단하게 평가를 했는데 루이스 엔리케 감독에 대한 평가에서 콜로 무아니 대신 이강인을 기용한 것이 탁월한 선택이라고 했어요. 아시다시피 콜로 무아니는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프랑스 대표팀이 준우승을 차지할 때도 좋은 활약을 펼쳤던 프랑스의 대표 공격수이고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또 득점왕을 차지했던 공격수잖아요. 그 공격수가 이강인 선수에게 밀려서 지금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다른 프랑스의 팬매체인 컬처 파리 생제르맹도 이강인 선수에게 평점 8점을 주면서 가짜 9번으로 뛰면서 다재다능함을 보여줬고 또 저희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골대를 등지고도 멋진 플레이를 펼치면서 진정한 계시를 보여줬다. 앞으로 이런 역할, 이런 전술이 파리에서 앞으로 더 쓰일 수 있다는 계시를 보여준 것이죠. 프랑스 리그안 공식 중계방송도 이날 워낙 이강인 선수의 활약에 출중했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를 수훈 선수로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강인 선수는 역시 겸손하게 팀을 생각하는 멘트를 했습니다. 승리를 목표로 준비했고 승리해서 기쁩니다. 우리 팀의 강점은 모두가 함께 플레이한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했듯이 우리는 모든 선수들이 함께 공격하고 함께 수비합니다. 우리는 한 팀으로 잘 뭉쳐 있습니다. 우리는 팀을 위해 뛰고 그것이 우리의 핵심입니다. 바르콜라에 대한 질문이 왔을 때도 환상적이고 놀라운 선수라고 하면서도 다만 워렌 자이르 에메리나 주앙 네베스 등 우리 팀의 다른 선수들도 마찬가지라면서 우리는 팀 전체가 강한 단결된 팀이라고 팀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파리 생제르맹 공식 계정은 경기를 마치고 원정 팬들에게 인사하는 파리 선수단의 사진에서 승점 3점 좋다라는 그런 코멘트와 더불어 이강인 선수에게 누가 봐도 포커스가 딱 맞춰진 사진을 올렸습니다. 아스널과의 UEFA 챔피언스리그 경기가 이어지죠. 아스널 원정에서 과연 이강인 선수가 언제 어떻게 나와서 어떤 활약을 펼칠지 주목되는데요. 한국 시간으로 10월 2일 수요일 새벽 4시에 킥오프하는 파리의 UEFA 챔피언스리그 2차전 경기. 이 경기 한준TV는 여러분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입중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한준TV의 입중계 라이브 방송을 통한 이강인 선수의 활약상 실시간 분석도 놓치지 않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 이어질 한준TV의 한국인 유럽파 선수들의 다양한 해외 반응 빠르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